네, 안녕하세요. 저는 SK증권의 이재규입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코스피도 많이 밀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고 참 만만치 않은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7월 달도 정말 어려웠는데 8월에는 일단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는 반등이 꽤나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흐름은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한 분이 이제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중국에서 코로나가 많이 증가했다라는 내용들로 인해서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시젠이라든지 SD 바이오센서라든지 몇 년 전에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발발은 전쟁인가요? 어쨌든 오늘 관련주들도 변동성을 많이 보였는데 계속해서 이제 환기하라 그러더라고요. 환기. 근데 이 환기라는 게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식 투자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나와서 유동성에 대해서 결정적 한 수 키워드를 잡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코스피가 급등을 했고요. 코스닥이 또 급락을 했죠. 급등까지는 아니어도 코스닥이 급락을 했고 코스피는 좀 올라왔어요. 근데 오늘은 또 반대로 코스닥이 좀 올라오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또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상승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내가 어딘가 한쪽에다가 굉장히 꽂히게 되면 그거밖에 안 보여요.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현대차를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수익 실현을 딱 하고 나면 또 이제 그걸 언제 다시 재매수를 할까 보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의 심리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9월 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말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연말을 앞둔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포트에 대한 내 포트폴리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이나 업종군들에 대한 환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결정적 한 수의 키워드는 환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반도체의 말씀도 많이 드릴 거고요. 코스닥 이야기도 좀 드릴 거고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우리나라 시장 마감되고 나서 여기 한번 보여주시죠.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선물 포지션이거든요. 제가 항상 습관처럼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외국인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고요. 또 기관들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놓거든요. 요건 이제 제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빨간색만 보여드렸는데 외국인들은 빨간색, 기관들은 파란색. 저는 이렇게 매번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올라올 때가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일단 종가 기준으로 선물 시장에선 외국인들이 장후반부에 쭉 당겨줬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마감되는 미증시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내일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일정 수준의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선물 시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포지션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내일 새벽에 일어났는데 미증시가 밀려 있으면 사실 소용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죠. PC 지표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최근에 제가 매크로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지난주 목요일에도 매크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클래리티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트럼프의 입장, 왜냐하면 미국의 단기 국채 수요를 늘려줄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좀 매크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AI라는 트렌디한 이 산업 자체가 부서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장이 조정을 받고 밀린다면 그 명분은 미국의 국채금리, 우리가 순환금융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요 순환금융 쪽에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매크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기회가 되면 말씀드려 볼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이 결정적 한 수라는 코너 자체의 모티브가 아니죠. 이렇게 모토가 실전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송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항상 방송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반도체가 좋은 거 알겠어요. 반도체가 좋은 거 알겠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제약 바이오가 내재 가치가 안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반도체는 내재 가치가 좋으니까 매수하십시오.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내재 가치가 안 좋으니까 이런 것들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는 실전 투자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좋으면 좋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매수하는 게 맞습니까? 반대로 안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매도하는 것도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라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면 전 기본적으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현금 비중을 가져가고 그 외의 종목군들, 그 외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떤 종목에 대한 비중 배분이 들어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전 기본적으로 시장에 참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서 모든 걸 다 매도한 적도 거의 없는 것 같고요. 풀 매수를 한 적도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에 참여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강연회라든지 투자자분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급하세요. 제가 극단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다음 달까지 내가 주식을 해가지고 수익이 빡 나가지고 내가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다음 달이 아니어도 1년, 반년, 2년, 3년 이 기간 안에 무언가 엄청난 수익이 나서 나는 이제 시장을 떠나겠어 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려볼게요. 내가 만약에 1억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고 한번 해보죠. 근데 2000%의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20억을 벌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여러분 20억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근데 그 20억 가지고 내가 평생 먹고 살 만큼의 돈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주식 투자라면 수익률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내가 주식 투자를 잘하게 되면 돈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원금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입니다. 라고 한다면 내가 완전히 경제적 자유를 누릴 만큼 수익이 나서 주식시장을 완전히 떠날 만큼의 수익이 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매매를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현재 시점에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재규 저 사람이 나와가지고 2차 전지 좋다라고 했는데 그럼 2차 전지를 100% 매수합니까?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더라도 20%를 매수하는 것이고 근데 갑자기 이러다가 매크로가 굉장히 불안정해지면 현금 확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금을 100% 확보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것은 왜 제가 항상 이렇게 비유를 많이 드립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이 엑셀레이터만 쭉 밟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고 나지 않습니까? 가다가 속도 조절도 좀 하고 왼쪽에 차가 오는지 오른쪽에 차가 오는지도 봐가면서 우리가 운전을 하잖아요. 후진을 할 때도 있고요. 근데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이 되면 전 여기서는 좀 더 강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약간 눈치도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내가 수익을 빡 내가지고 시장을 떠나보겠어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현금 비중에 대한 조절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 주식 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결정적 한 수의 키워드는 환기입니다. 그 환기를 제가 오늘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참 처음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결정적 한 수. 오늘 겁니다. 오늘 거. 지난주 금요일에 미증시는 괜찮았어요. 근데 반도체 메모리 쪽이 좀 안 좋았죠. 다우존스가 많이 올라왔고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우존스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다우존스는 우리가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재미없는 업종들이거든요. 성장 섹터라고 보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절대로 뭐 추천이나 이런 건 아니고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어서 요거 뭐냐면 한국콜마라는 기업입니다. 화장품 기업이죠. 화장품 기업인데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방송 말미 때 말씀드렸던 기업인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도 주가 흐름이 어때요? 그래서 요거 두 종목이 올라가니까 제가 잘했죠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반기 때 반도체라든지 시장에서 성장 섹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는 우리가 뭐 전력기기 이야기도 많이 했고요. 조선 이야기도 많이 했고요. 저도 많이 했죠.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은 변동성을 보였고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삼양식품과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여기 한번 더 보여주세요. 삼양식품도 그렇고요. 요거 빙그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빙그레도 어때요? 주가 흐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다우존스가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식료주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대한 자산들의 배분 자체가 조금 바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러잖아요. 상반기와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재미없게 우리가 잘 찾아보지도 않았었던 업종이고 종목인데 지금 빙그레가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빙그레가 더 갈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무언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바뀌고 있는데 내가 투자에 대한 나의 생각 자체가 환기가 되지 않고 한쪽에만 꽂혀 있으면 이걸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시기가 됐다 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다우존스도 잘 올라왔고요. 뭐 나스닥이라든지 S&P도 좋았는데 우리나라 반도체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뭐 미국의 스토리지 기업들은 그렇게 주가 흐름이 좋진 않았죠. 그래서 뭐 안 좋다라는 건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는 낙폭이 나오면은 매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우존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려봐요. 그리고 그다음 오늘 결정적 한 수죠. 제가 요거 챗 GPT한테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여기 코스피를 5,000포인트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10,000포인트로 바꿔달라 그랬는데 환기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 장 초반에 변동성 많이 나왔고 이건 테마죠. 테마. 요 테마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몇몇 기업들의 변동성이 커졌는데 이런 건 테마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환기가 필요하다.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환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투심에 대한 그리고 내 관점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환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 격언이 제가 오랜만에 좀 마음에 드는 게 있었어요. 여기 폴 튜더 존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매일 제로 베이스에서 시장을 다시 봐라라는 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과거에 전업을 할 때 물렸을 때마다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내가 지금 이게 수익이 나고 있거나 물렸거나 두 가지 경우가 모두 다 있었겠죠. 근데 그때마다 아침이 딱 되면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거를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매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여기가 매수 자리일까 매도 자리일까라는 것을 매번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는데 이게 주가가 밀려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다시 지금 이 자리에서 내 포지션이라면 내가 이거를 매도할까 매수할까 이걸 매일매일 같이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매일 제로 베이스에서 시장을 다시 봐라. 지금 우리가 몇 달 동안 시장에 엄청난 급등락을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되게 저는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약간 질질 끌려다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나라 시장이 좀 정상화가 되는 것 같고 월요일에도 정상화가 되는 것 같고 목요일에도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것 같았는데 금요일 날에는 갑자기 코스닥이 급락이 나오고 오늘은 갑자기 삼전이랑 닉스가 갑자기 밀립니다. 이게 무언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서 내 포지션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장에 굉장히 끌려다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우리가 딱 생각을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고 환기를 하면서 이 시장 자체를 지금 제로 베이스에서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요 말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바쁘게 거래할수록 실수가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짐 로저스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벗어나 생각할 시간이 최고의 투자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수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은 많이 내려와 있고요. WTI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빅스 지수, 코스피, 코스닥입니다. 코스피랑 코스닥은 제가 장중에 만들어서 조금 수치가 달라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6,700이 좀 안 돼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0포인트를 넘겨놓고서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요거는 방금 전에 보셨던 수치들을 차트로 좀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한 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예요. 요것도 제가 장중에 캡처한 거기 때문에 조금 틀릴 수 있는데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570 종목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정확히 한번 보여드릴까요? 정확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몇 종목이 상승을 했냐면 579종목. 579종목, 하락은 286종목입니다. 요거랑 거의 다를 바 없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코스피에 상승 종목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코스피 중에서 뭐가 움직였는지 한번 봐볼까요? 코스피에서 오늘 뭐가 움직였는지 한번 보자면 오늘 제약바이오도 좋았고 2차전지도 좋았고,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는 뭐가 많이 움직였냐면 삼성 SDI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삼성 SDI가 7.5% 정도 변동성이 나왔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좀 반등이 많이 나왔네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LG화학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많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자금 자체가 확산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종목 숫자로서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장초반 같은 경우는 LNF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됐을 때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삼전 닉스가 가면 다른 업종들이나 다른 종목군들이 쭉 빠졌거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올라가면 제약바이오가 빠지고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면 2차 전지가 또 빠졌어요. 근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가 먼저 강세를 보였지만 나중에 제약바이오도 한미약품이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따라왔거든요. 근데도 같이 많이 안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포인트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금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5% 6% 하락을 하게 되면 다른 종목들을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요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 걸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언가 좀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이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지난주 목요일날 제 결정적 키워드가 이거였잖아요. 유동성에 대해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게 부담이 되는데 트럼프가 계속해서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단기 국채에 대한 수요를 많이 가져가고 싶은 게 아닐까요?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고객 예탁금이 다시 한번 105조까지 올라왔거든요. 엄청나게 고객 예탁금이 늘어났다라고 해서 여러분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뭘 구분을 하셔야 되냐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명분과 주가가 하방 경직을 보일 수 있는 명분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엄청난 호재가 나오게 된다면 그건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적당한 호재가 나온다면 그거는 주가가 밀려 내려왔을 때 받아주는 물량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고객 예탁감이 늘어난 것,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저는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이게 시장 자체를 굉장히 강하게 올릴 만한 명분이 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약하다. 명분 같은 경우는 잭슨홀 미팅에서 워시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지, 그리고 PC 지표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엔비디아가 코멘트를 어떻게 해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도화선의 역할을 해준다면, 기폭제의 역할을 해준다면 그때 이제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유동성이 도움이 되면서 1% 올라갈 게 3%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랜만에 수치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매번 보여드리는 거라서 습관처럼 준비를 해왔는데 지난 6월 23일 기준입니다. 지난 6월 23일 기준 코스피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18% 정도 밀려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8% 정도 밀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장중에 저점을 찍었던 게 7월 29일이거든요. 7월 29일부터 오늘 종가까지는 요래요.
코스피는 플러스 18%, 코스닥은 플러스 22%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총 상위주들도 다 올라왔어요. 20개 종목 다 올라왔는데 제가 지금도 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8월 6일 날 제가 방송을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8월 6일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그 8월 6일을 왜 말씀드렸냐면 요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6월 23일부터의 변동성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종합주가지수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날이 6월 23일이거든요. 요 날? 요 음봉이 크게 나온 날? 그죠? 그리고 제가 8월 6일 날 우리 요 결정적 한수 방송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6월 23일에서 8월 6일까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덜 밀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엄청나게 좋으니까 올인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근데 만약에 8월 6일이었으니까 9월 6일까지 시간이 또 한 달이 지났는데 여전히 코스닥이 강한 상태라고 한다면 저는 내년 1분기까지는 코스닥이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한 달 동안 코스닥이 여전히 강세를 보여준다면 오히려 코스닥 쪽에 대한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제 9월 6일이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종합주가지수가 7월 29일 날 저점 찍고서 지금 반등이 나왔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역전이 됐어요. 코스피가 앞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정상화가 됐구나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9월 6일이 됐는데도 코스닥 지수가 좀 더 많이 올라와 있다면 저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도 코스닥이 좋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코스닥이 좋다라고 해서 비중을 코스닥을 70% 가져가는 것은 당연히 리스키하겠죠. 위험성이 높으니까 ETF 위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방송 말미에 제가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구성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65% 정도가 코스피, 35% 정도가 코스닥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9월 6일이 됐는데 여전히 코스닥이 견조하다라고 한다면 60% 대 40%로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결정적 한수의 키워드가 환기인 것은 여전히 한두 종목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 한두 종목은 당연히 삼전 닉스겠죠.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제 삼전 닉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면 조금 이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증권사 직원들 중에서 삼전 닉스가 빠지거나 약세를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삼전 닉스는 무조건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고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수급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기가 필요하다. 여기에다가 완전히 초점을 딱 박아가지고 난 이것만 할 거야 라는 생각은 하반기 때는 수익률 게임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뉴스 보면서 제가 오늘 오랜만에 코스닥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오늘 이런 내용이 나왔죠. 중국에서 코로나 재유행 시작.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 회사에서도 한 분이 걸려가지고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뭐 초강력 경제 제재를 하겠다. 근데 이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고 이건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결국엔 유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할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보다 잘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주환원이 나오기 전에 언론에서도 150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110조 정도 이야기가 나왔고 기본적으로 이제 자사주 매입후의 소각이 아니라 일단 배당까지만 이야기가 나왔고 내년에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110조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와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진 않았고 이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영업이익을 제가 면밀하게 계산을 해보더라도 틀리겠죠. 애널리스트 분들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를 이제 표면적으로 현재 110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SK하이닉스의 절대적인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좀 약할 겁니다. 그래서 물량이 좀 나왔다라는 관점으로 보셔도 좋은데 저는 그래도 오늘같이 많이 밀렸을 때 내가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우선주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번 주 중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1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다행히 지난주에 1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5일 정도는 버텨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주까지 여기 위에 있는 게 가장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여전히 비슷해요.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밸류적인 측면이 아니라 수급적인 측면에서 물량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지켜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없다면 지금은 매수의 기회로 생각을 하고요. 똑같아요. 저는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 그렇다라고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내 포트에서 뭐 절반 이상 가져가는 것은 부담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삼성전자 주주환원에 대한 코멘트는 간단히 드리고요. 스테이블 코인법 통합안 임박.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요건 이제 우리나라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는 부분이고 오늘 주요 업종은 2차전지, 제약바이오,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좀 넣어놨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건 여러분 테슬라예요. 테슬라가 정말 좋은 주가를 보였었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약세를 보이다가 이제 어느 정도는 하락 추세대를 벗어나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뭐 LNF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2차전지 기업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왔죠. 삼성 SDI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분을 뭐 매각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자금들은 ESS 쪽에 대한 전환 모멘텀이 생기면서 셀 3사들에 대한 수혜와 그에 따른 소재 기업들의 수혜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2차 전지주들이 좋았는데 기본적으로 테슬라 주가가 괜찮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테슬라 주가 좋았고요. 오늘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그리고 다른 업종들도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오늘 제가 코스닥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2차 전지는 ESS 쪽이에요. ESS 같은 경우는 원래는 신재생에너지와 붙어서 다니던 친구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는 국가의 경쟁력, AI 데이터 센터와 이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국가의 경쟁력과 안보와 직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이 렉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케이블이 달려있는 모든 제품들의 부품들에 미국에서 이제 중국산을 안 쓰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ESS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ESS 기업들이 2017년도에는 쇼티지가 나올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지금 수직 계열화라든지 미국 쪽의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게다가 뭐 전기차 쪽에 대한 수혜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쪽에 대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었던 쪽에서 승기를 좀 잡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사실 굉장히 단편적인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결국에는 SK온 같은 경우도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오랜 기간 동안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부분들 여기서 ESS로 전환이 된다면 쇼티지가 나온다라는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2차 전지 기업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NF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재무제표를 제가 한번 뜯어보니까 생각보다 2차 전지 쪽에 대한 매출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안 좋은 데서 좋아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이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도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삼성 SDI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삼성 SDI보다는 좀 약하네요. 그래서 삼성 SDI를 대장주로 두고 나머지 소재당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엔솔, 삼성 SDI 그리고 SK온 이런 기업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잠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AI 데이터 센터 국가의 경쟁력, 이게 안보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고요. 미국도 전쟁을 진행을 하면서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신재생 에너지를 담을 공간이 없어요. 그럼 ESS가 필요하겠죠.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유가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에선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원유 가격, 유가가 많이 등락을 보이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도 늘어나고 있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2차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수급적으로도 여러분 꽤나 괜찮습니다. 한 번 정도는 2차전지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요거 하면서 제가 코스닥 이야기 좀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 저는 코스닥 전도사 나왔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너무 한쪽에다가 몰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사실 실적 기반으로 보면 가장 좋은 것은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래서 만약에 코스닥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난 내재 가치가 있는 기업을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반도체 소부장이 좋은데, 지금 제가 화면에 준비해 놓은 요 자료를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코스닥 종목 편입을 늘려나가는 ETF. 우리 지금 뭐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그렇고요. 지금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있고 예전부터 투자하셨던 분들도 많은데, 지금 ETF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너무 높잖아요. 그죠? 종목을 하나하나 분석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특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약바이오 갑자기 임상이 빠그러졌다 그러면 갑자기 하한가에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로봇주들 좋다라고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유상증자를 해요. CB나 BW를 발행한다면 갑자기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ETF로 통해 가지고, 저도 이제 지수 ETF 같은 거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실제로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2024년도 8월달, 2025년도 2월달, 2025년도 8월달 이 주황색을 한번 보세요.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죠. ETF를 만들 때 코스닥 종목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코스닥은 종합주가 지수가 쭉쭉쭉 밀려 내려와 있는 거죠. ETF에 편입되는 종목 숫자가 늘어나는데 코스닥은 실질적으로 빠졌다라는 거는 수급의 공백이 굉장히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코스닥에 있는 A라는 종목을 100만 원 매도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5%가 내려가는 거예요. 매수하겠다라는 물량이 없으니까 제가 1000만 원만 매도를 해도 이게 갑자기 5%가 밀리는 거죠. 수급의 공백이 너무 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급의 공백을 우리가 밸류로 설명하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밸류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 제약바이오라든지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밸류로 설명하기 조금 어렵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을 살려내 보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과 시장의 순환매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을 본다면 저는 코스닥을 우리가 그래도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코스닥 같은 경우 제가 여기 숫자를 한번 봤는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2005년도면 그죠? 제가 군대도 다녀온 나이인데 다녀온 시기인데 2005년도 이후에 코스닥은 지금까지 지수의 상승률이 100%였대요.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넘었는데 종합주가지수가 100% 올라왔대요. 근데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1300% 올라왔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신규 상장주는 계속 있는데 주가는 못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전체 규모는 13배가 커졌는데 주가는 100%밖에 못 올라왔다. 그러니까 상장을 시켜놓고 관리가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관리를 해주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여기서 우리가 이제 투자 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코스닥의 개별주들을 공부해서 강하게 매매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ETF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ETF 종목들을 봐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아셨죠? 이렇게 한번 따져보시면 되고, 제약바이오라든지 이제 제가 인사이트와 포트폴리오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할게요.
오늘 한미약품이 3조가 넘는 기술 이전 라이센싱 아웃이 나왔죠. 한미약품은 하반기 때 비만약 판매가 될 거예요. 비만약 판매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얼만큼 찍히는지가 이제 관건이고, 한미약품이 비만약을 3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올해 연말에도 10월 달쯤에도 관련되어 있는 임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지 않아요. 한번 면밀히 체크를 해보시고, 지금 제품 자체는 하반기 때 판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비만약이 3개인데 그중에서 하나, 제품명이 에페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미약품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과 더불어서 수익이 나오고 있는 몇 안 되는 제약바이오 기업이니까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어쨌든 오늘 라이센싱 아웃 기술 이전 소식이 나왔는데 여기 2025년도입니다. 2025년도에 요만큼 국내 기업이 LO를 했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지금 9월달, 8월달이니까 뭐 작년보다 못했다라고 보긴 좀 어렵죠. 하지만 주가 흐름 자체는 많이 눌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자. 하지만 분석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ETF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오늘 오름 테라퓨틱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좀 나왔는데 이런 자료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의 VOO 이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고객분들 같은 경우도 이 차장 나 VOO 사줘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던데, S&P 500 요 VOO보다는 미국의 바이오텍의 지표 요 바이오텍 지수 자체의 주가 흐름이 더 좋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금은 따라 붙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봐요. 제약바이오도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저 맨날 뭐 수다쟁이라서 여기 앉기만 하면 시간이 부족하네요. 그죠? 좀 넘어가서 이제 인사이트 하면서 여유롭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정적 한 수. 주도 섹터는 제가 요거 참 애매하더라고요. 주도 섹터는 저는 여전히 반도체. 근데 주가의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반도체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도 매력적일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는 이제 추세대가 지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현금 비중은 저는 좀 줄였어요. 주식을 좀 늘렸거든요. 요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결정적 한 수의 키워드는 환기입니다. 투자 집중도 너무 집중하고 계시면 환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주식 비중을 급격히 축소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 요 3번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좀 지우려고요. 하반기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울 거고,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순환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투자에 대한 환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그리고 ETF 쪽으로 자금들이 좀 넘어간다라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오늘 해가지고 포트폴리오가 바뀐 게 있는데 요게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요게 지난주 목요일이고 요게 오늘이에요. 지난주 목요일이랑 오늘이랑 바뀐 게 뭐냐면 반도체를 다시 한번 5% 늘렸어요. 제약바이오는 25%인데 제약바이오 중에는 코스피 종목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만들어놨고, 지난주 목요일이랑 가장 많이 변한 점은 ETF를 많이 늘렸다라는 거예요. 전 다시 한번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우상향으로. 근데 지난주 목요일에서 오늘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서 제가 늘린 섹터들은 반도체 5%, ETF 10%를 늘렸는데, 요 물량들은 저는 좀 아니다 싶으면 바로 잘라낼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현금을 30% 만들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잘 올라가주면 그대로 보유를 할 거고, 만약에 밀려 내려간다면 다시 잘라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15% 정도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오늘 또 여전히 캑캑거리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여러분 바뀐 것 같아요. 전 이미 바뀐 것 같거든요. 오늘 보시면 갑자기 코로나 관련주가 움직였죠. 지난주에는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움직였어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제약바이오도 한번 움직였고 로봇주도 한번 움직였다는 거죠. 자금의 순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금을 좀 보유하고 계시거나
ETF로 접근을 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 마지막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우측 하단에 보시면 제가 항상 적어놓죠. 코스피 65%, 코스닥 35%. 제가 만약에 이번 주 목요일에 다시 딱 돌아왔는데 코스닥이 여전히 좋다면 그거는 아까 제가 운전으로 비유해 드렸잖아요. 코스닥이 약간 안전한 자리까지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되면 제가 코스닥을 40%까지 늘릴 생각입니다.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셨죠?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보유하셨던 분들 너무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기본적인 밸류가 너무 좋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비중을 너무 극단적으로 늘리지만 않는다면 전 여전히 반도체 쪽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저는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